오늘 영상은 베르세르크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상에는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난 4부에서 그리피스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왕국에 가까워졌습니다. 쿠시안 제국의 공포를 무너뜨리고 세계 변동 속에서 팔코니아라는 거대한 왕국을 손에 넣은 하얀 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가치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가치가 바라본 것은 캐스커. 일식의 밤에서 함께 살아남았지만 그 밤의 상처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사람. 가치는 그렇게 캐스커를 보호하며 그리피스를 쫓는 여정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이제 더 이상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파크, 이시도르, 파르네즈와 세르피코. 새로운 동료들은 가치가 다시 누군가와 함께 걷게 만드는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가츠 일행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던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현실이라 믿던 세계의 뒤편에는 오래전부터 다른 존재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가츠 일행은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평범한 마을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죠. 밤마다 마을을 습격하는 존재들. 트롤 무리는 어둠 속에서 몰려와 사람들을 위협하고 마을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츠가 지금까지 상대해온 사도와는 다른 종류의 공포였죠. 트롤은 유괴와 현세의 경계가 흔들리며 현실 위로 흘러나온 마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이야기 속 괴물처럼 여겨졌던 존재들이 이제는 이 세상 속 집 앞까지 내려와 있었던 것이죠. 가츠는 늘 그랬듯 검을 듭니다. 눈앞에 괴물이 있다면 베어낸다. 그에게 싸움의 방식은 단순하고 직선적이었죠. 하지만 이 싸움은 검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를 베어내면 또 다른 트롤이 달려들고 다시 밀어내면 또 다른 무리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죠. 그때 가츠 일행 앞에 어린 마녀 시르케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트롤에게 위협받는 마을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죠. 그리고 시르케의 마법이 가츠 일행을 구해냅니다. 시르케는 가츠 일행을 자신의 스승이 있는 정령수의 숲으로 안내합니다. 그 안에 자리한 플로라의 저택. 그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죠. 현세와 유괴의 흐름이 맞닿은 장소, 정령과 마법, 오래된 지식이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노년의 마녀 플로라. 플로라는 현세와 유괴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고드엔드와 사도들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해골 기사와도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는 듯한 존재였죠. 플로라는 가츠 일행이 앞으로 마주할 적들이 평범한 인간의 무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행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힘을 준비해주죠. 세르피코에게는 바람의 정령이 깃든 검과 망토, 이시도르에게는 불의 정령이 깃든 단검, 파르네즈와 캐스커에게는 악령과 마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보호의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츠에게는 광전사의 갑주라 불리는 신비하고도 위험한 힘에 대해서도 알려주게 되죠. 그것은 입는 자의 고통을 지우고 부서진 몸을 강제로 움직이게 하며 인간이라면 쓰러져야 할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갑주였죠. 가츠 일행은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움직입니다. 밤이 내려앉고 숲과 바위 틈에서 트롤들이 밀려들죠. 그 수는 끝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트롤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고 날카로운 손톱과 이빨로 사람들을 덮치려 하죠. 그렇게 가츠가 앞으로 나섭니다. 가츠는 거대한 검을 움켜쥐고 몰려오는 트롤들을 향해 그대로 휘두릅니다. 검이 지나간 자리마다 트롤들의 몸이 튕겨나가고 마물들의 비명이 어둠 속에서 터지죠. 하지만 트롤들은 한 무리가 쓰러지면 또 다른 무리가 빈틈을 파고듭니다. 그때 세르피코가 움직입니다. 세르피코의 손에는 플로라에게 받은 바람의 정령이 깃든 검이 들려 있었죠. 세르피코가 검을 휘두르는 순간 보이지 않는 바람의 칼날이 트롤들을 갈라냅니다. 세르피코는 가볍게 움직이고 바람의 흐름을 타듯 적의 빈틈을 파고들죠. 트롤들은 가츠 앞에서 으깨지고 세르피코의 칼끝에서 잘려나갑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마을을 지키기에는 모든 방향에서 몰려드는 트롤떼가 너무 거셌죠. 그 순간 시르케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정령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작은 불꽃이 허공에 떠오르며 처음에는 희미한 불씨처럼 보였던 그것이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로 번져갑니다. 그렇게 시르케의 마법이 전장 위에 퍼지며 주변에 몰려있던 모든 트롤들이 불길 속에 휩쓸렸죠. 어둠 속을 가득 메우던 괴성은 타오르는 소리에 묻히고
마을을 덮치던 트롤떼는 순식간에 불길 속으로 사라집니다. 가치와 세르피코가 아무리 베어도 끝나지 않던 무리, 그 끝없는 수를 시르케는 마법 한 번으로 뒤집어 버리죠. 가치 일행은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마물의 세계. 그곳에서 시르케의 마법은 가치 일행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검이었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다시 땅이 울립니다. 어둠 속에서 훨씬 거대한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내죠. 트롤떼와는 비교도 되지 않던 괴물, 오우거, 그리고 물의 마물 켈피였습니다. 트롤들이 때로 밀려드는 공포였다면 오우거와 켈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오우거는 거대한 몸으로 전장을 짓누르고 켈피는 물의 기운을 두른 채 사람들을 집어삼키려 하죠. 가치의 검이 오우거를 정면으로 갈라냅니다. 동시에 오우거의 한쪽 팔이 잘려 떨어져 나가죠. 하지만 한 번의 검격으로 무너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우거는 비틀거리지만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대한 팔을 휘둘러 가치를 밀어붙이죠. 그 사이 세르피코는 켈피와 맞섭니다. 켈피는 물처럼 움직이죠. 잡으려 하면 흘러나가고 물살처럼 방향을 바꾸며 세르피코를 물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세르피코에게는 바람의 검이 있습니다. 그는 발을 가볍게 옮기며 바람에 힘을 실어 켈피의 움직임을 끊어냅니다. 그렇게 가치는 땅 위의 괴물을 상대하고 세르피코는 물의 괴물을 견제했죠. 그리고 다시 시르케가 움직입니다. 이번에 그녀가 부른 것은 물의 힘. 정령의 기운이 모여들며 전장 주변의 물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르케의 마법이 펼쳐지자 오우거, 켈피, 남아있던 트롤 무리들도 인간의 힘으로 하나하나 쓰러뜨려야 했던 괴물들이 물의 흐름 속에 휩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물에 휩쓸려 중심이 흐트러진 켈피와 오우거를 동시에 베어내며 말도 안 되는 괴물들과의 전투를 이겨냅니다. 가치는 그 모습을 바라봤죠. 검으로 베어내는 싸움과는 전혀 다른 힘이었습니다. 인간이 보지 못했던 세계의 힘. 시르케의 마법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었죠. 그것은 이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동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가치에게 지금 곁에 있는 이 새로운 동료들이 마음 깊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치 일행이 다시 플로라의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조용한 마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정령수의 숲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플로라의 저택을 덮친 것은 그리피스의 신생 메에단, 불사신 조드와 그룬벨드 그리고 이들이 이끄는 사도 병사들이었습니다. 플로라는 현세와 유기의 흐름을 알고 있던 마녀였죠. 고드핸드와 사도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 일행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리피스가 자신의 왕국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플로라는 그냥 남겨둘 수 없던 변수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룬벨드는 가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죠. 거대한 방패, 묵직한 전투 망치, 그리고 걸어오는 성벽 같은 위압감. 그렇게 거대한 해머가 가치를 향해 떨어집니다. 가치가 검으로 막아내지만 그 괴력은 인간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은 가치의 온몸을 타고 피를 토하게 만들었죠. 가치는 이를 악물고 공격해내지만 그룬벨드의 거대한 방패 앞에 가로막힙니다. 또다시 그룬벨드의 해머가 가치의 몸을 향해 날아들고 가치는 다시 한번 검으로 막아내지만 그 충격은 계속해서 가치의 몸 깊숙한 곳을 꿰뚫습니다. 시르케는 지금 상태로는 이들을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관되어 있던 광전사의 갑주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죠. 광전사의 갑주가 가치의 온몸을 감싸고 검은 금속이 가치의 몸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상처난 육체를 덮고 부러진 뼈를 억지로 맞추며 움직이지 않아야 할 몸을 다시 전장 위에 세우죠. 그렇게 검은 갑주를 입고 나타난 가치는 순식간에 사도들을 갈라내기 시작합니다. 투구가 짐승의 입처럼 벌어지며 엄청난 속도로 그룬벨드를 향해 검을 내려찍자 그룬벨드의 방패가 산산조각 나죠. 광전사의 갑주는 그렇게 가치에게 극한의 힘을 주었습니다. 눈앞의 적을 찢어버리며 가치의 정신은 점점 폭주하고 있었죠. 그와 동시에 가치의 온몸에서 피가 흐르며 가치의 몸과 마음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주는 계속해서 더 깊숙한 곳으로 가치의 정신세계를 집어삼키며
가치의 폭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치의 검이 그룬벨드 몸통을 깊숙이 베어내버리죠. 그룬벨드는 결국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붉은 갑주의 전사는 사라지고 거대한 용과 같은 사도의 형상이 드러나죠. 단단한 결정처럼 빛나는 몸과 드래곤의 형상을 한 거대한 육체. 그룬벨드는 완전한 괴물의 모습으로 가치 앞에 다시 섭니다. 하지만 가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검은 갑주가 그의 몸을 움직이고 가치 안의 검은 짐승은 더욱 크게 입을 벌립니다. 가치는 그룬벨드의 거대한 얼굴을 향해 검을 내려칩니다. 칼날이 단단한 외피를 때리며 불꽃이 튀고 그 충격이 그룬벨드의 얼굴에 금을 갈라내죠. 그룬벨드가 뒤로 밀려남과 동시에 쉬지 않고 가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도들을 몰살시키기 시작합니다. 광전사의 갑주는 그렇게 가치의 힘을 폭주시켰지만 가치의 몸 안쪽은 뼈가 으스러지고 있었고 갑주의 대가는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결국 사용자의 생명을 집어삼키는 무기였던 것이죠. 그 순간 시르케는 가치의 정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녀가 본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짐승, 가치의 분노와 증오, 일식의 기억과 복수심이 뭉쳐 만들어진 어둠이었죠. 시르케는 가치를 불러냅니다. 어둠 깊숙한 곳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인간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검은 갑주가 가치의 정신을 삼켜버리기 직전 시르케는 가치의 정신을 되돌리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그룬벨드가 엄청난 화염과 함께 가치 일행을 다시 공격하는 순간 불타는 숲 너머에서 또 하나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죠. 바로 플로라였습니다. 육체는 이미 불길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죠. 그 플로라의 영적 존재가 마지막 힘으로 그룬벨드 앞을 막아섭니다. 시르케의 스승이 가치 일행을 살리기 위해 남겨준 마지막 시간. 가치 일행은 그 틈을 타 저택을 빠져나가게 되죠. 플로라의 저택은 불길 속에 무너지고 정령수의 숲은 붉은 화염에 삼켜졌습니다. 그룬벨드와의 싸움은 승리로 끝난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전투는 광전사의 갑주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줌과 동시에 가치가 그 힘에 얼마나 쉽게 삼켜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가치가 광전사의 갑주에 삼켜지지 않도록 붙잡는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길을 읽어줄 새로운 동료. 그렇게 가치 일행은 시르케와 함께 불타는 숲을 뒤로하고 떠나게 되죠. 그룬벨드와의 싸움 이후 가치 일행의 목적은 더 분명해집니다. 플로라를 통해 알게 된 희망의 장소, 캐스커의 정신을 되돌릴 수 있고 어쩌면 마물들과의 전쟁을 위한 또 다른 커다란 힘을 얻을지도 모르는 곳. 그렇게 이야기는 엘프엘름을 향한 긴 여정으로 이어지게 되죠. 1989년부터 시작된 베르세르크는 2026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무려 37년의 대서사입니다. 베르세르크의 작가 미우라 켄타로는 202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작품은 미우라의 친구이자 만화가인 모리 코우지의 감수 아래 이어지고 있죠. 완결의 시점이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남겨진 이야기와 작가가 전했던 구상을 따라 가치의 여정은 지금도 조심스럽게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르세르크는 어둡고 잔혹한 세계를 압도적인 작화로 그려내면서도 그 안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려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해내는 작품이기도 하죠. 거대한 복수극이자 처절한 생존의 이야기, 그리고 한 장면 한 장면이 예술처럼 남는 작화까지 아직 베르세르크를 제대로 만나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베르세르크 몰아보기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